어느 정도 회사를 다니다 보면 선택을 할 때가 오죠. 퇴사할까? 말까? 언제까지 다녀야 하지? 매일매일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회사의 여러 가지 근무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이 회사가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여기 계속 다녀도 괜찮은 걸까?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퇴사를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오늘은 제가 15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점과 수많은 퇴사 후기를 통해 찾아낸 안전한 퇴사의 기준 8가지를 공유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퇴사만 하면 좀 살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솔직히 퇴사한다고 해서 힘든 게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힘든 제일 큰 이유는 사실 일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 때문일 때가 많거든요. 특히 또라이 같은 상사 때문에 미치겠는 경우 있잖아요. 꼭 저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별거 아닌 걸로 쌩 지랄하는 또라이들. 저도 회사 들어온 지 2달쯤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수가 퇴근하기 전에 어떤 서류 파일을 캐비넷에 넣어놓고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그게 집에 다 오고 나서 생각이 나서 내일 아침에 넣어야겠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바로 캐비넷에 넣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그쪽 팀 주임이 저를 부르더니 진짜 엄청 뭐라 하는 거예요. 얘, 이거 마감이 어제까지였는데 지금 넣으면 어떡하니? 이런 거 한 번 받아주면 버릇된다니까. 다시 가져가. 라고 하는 거 있죠. 아니,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우리 팀도 아니야. 아, 물론 제가 깜빡한 건 잘못한 거 맞죠. 근데 솔직히 어제 저녁 8시에 넣든 오늘 아침 9시에 넣든 큰 차이 안 나잖아요. 제가 이런 거 진짜 못 참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 가서 조용히 눈물 훔치고 나왔습니다. 아니 솔직히 이제 막 입사한 신입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 20대일 때 다들 창창한 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제일 힘들고 서럽고 혼란스러운 나이야. 여태 공부만 죽어라 시키다가 갑자기 대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너는 이제 어른이다 이러잖아요. 얼마나 황당해요. 심지어 어른 중에서 가장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인맥도 없는 처참한 나이예요. 그래서 솔직히 신입사원 때가 제일 서럽고 못 같은 시기인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또라이 보존의 법칙. 또라이는 어디에나 있다. 여러분 이 시기 못 버티고 20대 후반 될 때까지 계속 때려치잖아요. 그러면 이 제일 서럽고 힘든 신입사원 시기를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올라가야 돼요. 더럽고 치사해도 이 악물고 버텨야 돼요. 여러분 일하다가 진짜 다 때려치고 싶을 정도로 열받잖아요? 그럼 일단 회사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근처 공원 가서 전력 질주 10분만 해보세요. 전력 질주 10분 하면 또라이 같은 상사들이 뭐라 했던 거 진짜 싹 다 잊혀지고 아 숨차다 아 목마르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여러분도 운동이든 뭐 커피타임이든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 그러면 그 순간의 감정을 못 견디고 사표 던지게 됩니다. 저 솔직히 이런 상상 진짜 많이 했어요. 만나서 더러웠고 다신 보지 말자 라고 말하면서 쿨하게 사표 던지는 모습. 근데 이거 지금 당장은 통쾌하고 쿨해 보일 수 있어도요. 결국은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은 이 회사는 비전이 없어서 나간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자신은 비전이 있나요? 아니, 비전까지 갈 것도 없이 최소한 나 하나 먹이고 재울 계획은 있나요? 저는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 끊기면 당장 다음 달 카드값부터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나마 부모님 집에서 먹고 자는 거 해결되면 좀 낫죠. 근데 여러분, 그거 지금 당장은 편한 것 같아도 나중에 여러분한테 다 돌아옵니다. 지금 솔직히 노후 준비돼 있는 부모님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일 안 하고 몇 년 살 수 있어? 제가 흙수저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당장 이번 달에 일 안 하면 3개월도 못 버티는 집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저랑 비슷한 상황이라면 솔직히 여유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나도 먹여 살리면서 배우자랑 자식도 먹여 살리면서 부모님 노후까지 감당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냥 개고생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20대, 30대 똑똑한 친구들이 그냥 아예 결혼부터 포기해버리는 거죠. 난 이 심정이 너무 이해돼. 가야 할 길이 너무 험난하고 까마득한 게 보이거든. 제가 7년 전에 통장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때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5억 있으면 퇴사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 뒤로 5억은 진작에 달성했는데
아직도 퇴사 못하고 있네요.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2019년, 2020년에 부동산 투자에 미쳐 있었어요. 그때 부동산이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올랐거든요. 제 주변에 부동산 투자하던 분들이 자산이 막 30억, 40억 순식간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진짜 하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 이때 회사 그만두고 전업 투자하고 싶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필수예요. 그 레버리지가 가능하게 해주는 게 월급이랑 재직 증명서더라고요. 여러분, 회사 명함 떼고 은행 가서 대출해달라 그러면 진짜 단돈 1,000만 원 대출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나마 대출 해준다 그래도 금리가 8%, 10%막 이래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부모님 장사 접으실 때 남아있던 빚을 제가 싹 다 정리해드렸거든요. 그때 금리가 막 12%, 13% 이러더라고요. 은행은요, 공무원이나 의사, 약사, 월급쟁이 이런 사람들 아니면 뭐 어지간한 자영업자한테는 진짜 냉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이유라기보단 계속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자하고 싶어서 퇴사를 안 했는데요. 근데 2021년에 뭐가 왔죠? 부동산 대폭락장이 왔습니다. 그때 전업투자자 한다고 퇴사했으면 저 진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월급이라도 계속 들어오니까 하락장을 버틸 수 있었거든요. 저희 회사에 실제로 코인으로 3억 벌고 퇴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그때 비트코인은 이미 많이 올라 있었고 잡코인 몇천 넣었다가 몇십억 벌고 졸업한다는 짤들이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저도 잡코인 몇 개 샀더니 몇 시간 만에 200만 원이 오른 거 있죠. 그때 눈 돌아가서 통장에 있던 2천만 원을 다 넣었습니다. 결과는요. 대부분 지금 휴지 조각 됐고요. 마이너스 90%까지 보고 업비트 어플 삭제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몇 프로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투기꾼이었죠. 그래서 잃은 거고요. 돈을 잃고 나니까 이게 몇 달치 월급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가 엄청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월급쟁이일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가 사장이 되고 나니까 180도 바뀌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공기청정기, 커피 믹스, 종이컵, 휴지 이런 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다 돈이었더라고요. 그나마 돈이라도 잘 벌면 다행인데 비 오면 비 와서 장사 안 되고 날씨 좋으면 다 놀러 가서 장사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장 되면 마음대로 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회사 다닐 땐 빨간 날, 주말 다 쉬어도 월급 그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자영업은 휴가 일주일 가면 매출 포기하는 거랑 인건비까지 한 500만 원씩은 그냥 날아가더라고요. 특히 자영업하면서 임신, 출산까지 한다? 이거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보니까요. 그제서야 제가 다니는 회사 시스템의 가치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회사 다닐 땐 문제 생기면 법무팀이 검토해주고 팀장님이 알아서 해결해주잖아요. 여기서 내 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밖에 나가면 변호사 상담 한번 받으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예약해야 되고 10분당 5만 원에서 10만 원 내고 상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해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무조건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야 돼요. 또 우리 일하다 보면 회사 지침 같은 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나 싶죠?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사고 한번 터질 때마다 회사가 몇 천만 원씩 들어가면서 수습하고 재발 방지하려고 만든 게 그 절차 한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절차 한 줄이 그냥 한 줄이 아니라 몇 천만 원짜리 노하우였던 거죠. 돈 받으면서 회사 다닐 때 이런 시스템이나 체계 같은 것들을 배워둬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퇴사의 기준 8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MBTI 검사하면 T에서 F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은 T스럽게 말씀드릴 거니까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1번.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 혹은 이직할 곳이 확정됐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장 1년 끊어놓고 한두 달 다니다 만 경험 있죠? 저도 그랬는데요. 저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은 억지로라도 출근하는 회사가 있어야지 안 그러면 생활 패턴 다 무너지더라고요. 아닌데 퇴사하고 더 잘 되는 사람도 있던데 물론 퇴사하고 더 잘 되는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회사 다닐 때부터 미리 준비를 해오신 분들입니다. 2번.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을 정도로 정신 건강이 안 좋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심해지면 아예 자기 자신을 전혀 안 돌본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좀 쉬시는 게 맞다 라고 하시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니까 망설이지 말고 퇴사하시고요. 근데 만약 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하시면 그냥 조금만 더 참고 버텨보세요. 저도 작년에 전국민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제 돈 얼마 안 들이고 심리상담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큰 위로가 됐습니다. 3번, 지금 내 나이가 남자는 32살, 여자는 29살 이하이다. 여러분, 30대 중반 넘어가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직원이 됩니다. 결혼, 출산, 육아, 각종 경조사에 휴가 다 챙겨줘야 되고 체력도 떨어지는데 월급은 많이 줘야 되고 솔직히 제 월급이면 젊은 20대 친구들 2명 뽑고도 남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30대 제대로 된 연봉 받으면서 취업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도 사람 뽑을 때 30대 이상 여자는 아예 면접에 부르지도 않아요. 회사를 욕할 게 아니고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대 넘어가면 충동적으로 때려치는 퇴사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신중해야 돼요. 4번, 월급이 이미 한두 달 밀렸다. 이건 회사 상황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신념이나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회사라면요. 월급쟁이는 안정적인 월급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게 불안정하다? 이직할 곳 빨리 알아보세요. 5번, 퇴사하고 6개월 정도는 월급이 없어도 생활 가능하다. 저는 이거는 완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정도 여유자금 마련한 상태라면 인생에서 한 번쯤은 자아성찰하는 시기를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짜 딱 한 달만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6번,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창업사관학교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하는 거죠. 여러분이 구상하는 사업이 전문가분들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거니까 젊을 때 도전하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도전도 체력 좋고 가진 거 없을 때 해야지 나이 들면 잃을 게 많아서 도전하기 힘들더라고요. 7번, 내가 하고 있는 부업의 순수익이 월급보다 많다. 이때 순수익은 어쩌다 한 번이면 안 되고요. 최소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번,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이자, 배당, 월세 합계가 월급 이상으로 나온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죠. 이미 달성하신 분 계시다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댓글에 노하우 좀 풀어주세요. 저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면 5번부터 8번까지를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사하기 위해 필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창업박람회 같은 데 가서 상담 진짜 많이 받아봤는데 카페 하나 창업하려면 인테리어로 1, 2억은 기본적으로 까먹고 시작하고요. 장사 안 돼서 폐업하면 1, 2억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빚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가 엄청 커요. 제가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자영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본 결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장 쉽고 빠르게 달성하는 방법은 임대사업이었어요. 임대사업은 월세 보증금 낼 정도만 있으면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고 좀 해보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좋은 데서 살아봤다 생각하고 보증금 돌려받으면 되거든요. 솔직히 우리 대단한 거 안 바라잖아요. 그냥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더 벌어도 만족하지 않나요? 일단 매달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시스템부터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아껴둔 시간으로 진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해보는 거죠. 저는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고 가장 안전하게 퇴사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자, 오늘 영상 정리해드릴게요. 준비 없는 퇴사는 위험하다. 최소한 6개월치 생활비를 모아놓거나 꾸준히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퇴사하자. 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 맨날 보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변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임대사업 관련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 두셨다가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 많잖아요. 이영표 선수님 영상 틀어드릴게요. 우리 이거 보고 힘내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을 때까지 버팁시다. 화이팅!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항상 겹쳐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치는데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